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우맘달의 전주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새 선생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우쌤달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선생님이 성장해야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교사들의 리더십도 키우고 아이들 교육에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야 하는지 교육에 대한 사명을 다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선생님들과 한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작은 규칙이 무너지지 않게 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작은 규칙들을 지키지 않고 넘기다 보면 하나 둘씩 느슨해지면서 무너지는 건 순간이라고요. 사소한 걸 잘 지킬 수 있어야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우쌤달 선생님들과 함께 성찰하고 나사를 조였었는데요. 이 내용으로 아이들 교육에도 빗대어 오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너무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서 정말 중요한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 중요성이 희미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가령 물 충분히 마시기, 운동하기, 잠 푹 자기, 바른 자세로 앉기, 가족한테 마음 표현하기, 이런 것들이요. 너무 중요한데 더 급하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들에 밀리게 되죠. 제가 레슨을 통해서 아이들과 만날 때는 진도 카드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머님들, 어린 시절 피아노 학원 다니던 때를 생각하면 어떤 기억이 가장 많이 떠오르세요? 동그라미 체크하기 떠오르지 않으세요? 피아노 학원 얘기가 나오면 꼭 등장하는 주제가 동그라미 색칠하기인 것 같아요. 나 그 동그라미 선생님 안 볼 때 막 다 칠하고 그랬어. 10번 내주면 한두 번 몰래 색칠하고 그랬어. 이런 말을 저는 지인들한테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연습 횟수를 내주시면 아이들이 연습하고 색칠해 오는 것. 이거 피아노 학원에서 너무 기본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무너지기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음악학원 관리를 오랜 기간 여러 곳을 해왔는데요. 이 학원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학원인지, 아이들에게 좋은 레슨을 제공하고 있는 학원인지,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선생님인지를 알아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진도카드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기록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도카드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진도카드를 이용해서 아이에게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릴스 영상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로 이끌어주는 교육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의 집중력을 길러주기 위해 필요한 우리 어른들의 자세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아이로 이끌어주는 교육. 제가 처음 만나는 아이들이랑 레슨 호흡을 맞춰갈 때 반드시 해주는 이야기가 한 번 연습하고 한 번 색칠하기예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힘을 길러주고 싶어서 연습 한 번, 색칠 한 번, 이 루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게 할 때 대부분의 아이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봐볼게요. 너무 의자에서 일어나서 색칠하지 말고 진도카드를 앞으로 당겨와서 색칠해. 앉아서. 왜냐면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어. 앉아서 앞으로 당겨 봐봐. 옳지. 이렇게 영상에서처럼 아이들이 10이면 10명 다 색칠할 때 일어나서 색칠하고 다시 앉아요. 이런 행동이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자세도 쉽게 흐트러지게 되고 아이의 연습 집중력을 분산시켜요. 그래서 한 번 연습, 색칠 한 번, 이 루틴을 가르쳐주면서는 반드시 같이 가르쳐주는 게 진도카드를 앞으로 가져와서 색칠하는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미리 다 칠해놓고 그 횟수만큼 연습을 한다든지 쭉 연습하고 한 번에 다 색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고집스럽게 미취학 아이들이나 저학년 아이들일수록 연습을 하고 바로 그 연습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도록 교육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에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면서 색칠하고 채워나가기. 이런 일상적인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차곡차곡 긍정적인 성공 경험으로 쌓이게 된다는 걸 어머님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투두리스트 세워놓고 하나씩 체크해 나갈 때 느끼는 쾌감 있잖아요. 그걸 아이들이 이런 연습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상 계속 이어서 볼게요. 왜냐면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어. 앉아서 앞으로 당겨 봐봐. 옳지. 엉덩이 뒤로 딱 올라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옛날에 1번 배울 때 선생님이 알려줬던 얘기야. 엉덩이 뒤로 딱 올라오고. 저는 이 부분도 아직 페달을 배우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무게를 두고 지키도록 하는 점인데요.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다리가 아직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걸터 앉아서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아노 칠 때, 악기를 배울 때, 노래를 부를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건 너무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이들이 습관으로 들 수 있게 계속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일어났다, 앉았다, 색칠을 하면서는 이 부분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매번 다시 바른 자세를 잡고 쳐야 하는데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약속한 연습 한 번에 색칠 한 번을 지키면서도 집중이 크게 분산되지 않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 아이가 아마 바이엘 3권을 배울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이엘 1권 배울 때 선생님이 알려줬던 얘기야 라고 다시 짚어주고 있죠. 한 번 말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언제나 기억하고 해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야 해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우리 꼭 기억하고 지켜보자. 이 마음으로 아이와 다시 그 중요성을 나누는 거죠. 그럼 영상 끝까지 볼게요. 제가 거기서 너무 색칠하려고 엉덩이가 많이 움직이면 안 좋은 거야? 알겠지?
앉아서 하죠. 너무 예쁘죠? 말해준 대로 딱 앉아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하다가도 가끔 또 까먹어요, 아이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이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알려주시면 돼요. 이런 소통과 가르침을 일관된 방향으로 반복하다 보면 이런 중요성이 아이의 것이 돼서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아도 습관으로 자리 잡혀 지킬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연습 한 번에 색칠 하나를 바른 자세로 앉아서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아이들이 연습에 훨씬 몰입하고 연습의 밀도가 올라가게 되고 아이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의 집중력을 길러주기 위해 필요한 우리 어른들의 자세. 제가 이 이야기도 정말 반복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집중력과 끈기는 있고 없고가 아니라 길러가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의 주의 집중 능력은 한다 못한다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길러줄 마음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이와 레슨할 때 아이가 갖고 있는 현재 집중력의 한도를 파악해보고 아이의 주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주변 환경과 행동들을 보게 됐을 때 제가 잡아줄 수 있는 건 반드시 잡아주고 가요. 이 릴스에서도 보면 제가 일어나서 색칠하는 행동이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일어나지 않고 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주의력이 요구될 때나 어떤 행동 후에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야 될 때 빠딱빠딱 안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발을 신을 때마다 매번 신발장에 붙은 어떤 스티커를 이렇게 구경한다든지 레슨을 받다가 옆에 있는 물건을 만진다든지 이럴 때 얼른 신발 신어, 빨리 신고 가자, 레슨 중에 딴 데 보지 말고 집중해, 이런 식으로 말하기보다는 그게 아이의 시선에 들어오는 거니까 붙어있는 스티커를 떼어버리세요. 그리고 집중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방해하는 행동을 파악하고 그 행동만 제거하고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의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더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행동은 제거하고 교정해 주면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습관으로 자리 잡힐 때까지요. 저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못할 때 아이 탓을 하거나 집중력이 약한 아이로 판단해버리는 걸 경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래보다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아이들의 집중력과 끈기는 환경과 경험을 통해 길러가는 것이고 누구든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 길러갈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아이마다 들여야 하는 노력의 크기나 얼마만큼 더 신경 쓰고 세밀하게 옆에서 지도해줘야 하는지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집중력이 약한 아이로 판단을 내리고 그런 아이로 낙인 찍지는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랑 아이가 레슨을 하고 있는데 옆에 새로운 물건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뭔가 아이 눈에 막 들어와서 아이가 레슨에 딱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왜 레슨 중에 딴 데를 봐? 레슨에 집중해야지. 레슨에 집중하지 않고 뭐해? 이런 식으로 아이를 탓하기보다는 그 물건을 그곳에 둔 저의 부주의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시 아이를 저만의 방식으로 레슨에 집중시킨 후에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그 물건을 아이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둡니다. 또 다른 예로 아이가 수업 중에 막 뭘 만지작거리면 수업 중에 뭘 만져? 만지지 마세요. 보다는 타박하기 전에 먼저 아이의 집중을 우리에게로 끌어온 후에 주은아, 수업 중에는 지금 들고 있는 거 책상 바닥에 내려두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의 집중력을 올려주려는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걸 제가 아주 많은 아이들과 레슨을 하면서 경험했어요. 아이들은 끌어주는 대로, 환경을 만들어주는 대로 따라오는 아주 뭉클하고 감동적이고 무궁무진한 존재들입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도 해야 할 것에 집중을 잘 하는 아이,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하잖아요. 우리 계속 힘을 모아봐요. 그럼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도 많이 소통하고 싶으니까요. 어떤 이야기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